한번 생각해보자. 너는 연애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연애를 시작할 거야? 뭐 지인, 회사, 친구, 아니면 선배를 통한 소개팅? 아니면 인스타나 뭐 소개팅 어플 같은 어플? 이런 방식이 왜 문제인지부터 설명해 줄게. 우선 소개팅이랑 어플로 생각하지 말고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으로 나눠보자. 오프라인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너가 원할 때 소개를 받을 수 없다는 거고, 소개를 만약에 받는다 해도 너가 상대를 고르는 게 아니잖아. 제3자가 너랑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을 골라주는 방식이야. 결국 너는 되게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런 입장이어도 소개를 받을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다행일 수도 있어. 온라인으로 넘어오면 더 처참하거든. 온라인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진입장벽에 대해 알아야 돼.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너랑 비교되는 상대는 너랑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1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 한 되게 잘생기거나 아니면 능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랑 경쟁해야 된다는 얘기야. 애초에 어느 정도 예쁜 사람이라면 어플을 사용하지조차 않겠지. 어플에 있지조차 않고, 그나마 어플에 남아있지만 너의 이상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누구를 고를까? 만약 눈앞에 너가 있고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맞아, 당연히 내가 방금 말한 잘생기고 능력 좋은 사람을 고르겠지. 그게 현실이야. 솔직히 너도 알고 있잖아. 온라인은 그런 문제가 있어. 내가 알려주고 싶은 방법은 두 가지를 충족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 능동성. 두 번째, 이상형. 뭐 이상형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능동성은 뭔 얘기일까? 왜 능동적이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보자. 너가 이제 이상형이랑 연애를 시작했어. 연애를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성격이나 행동 패턴 뭐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근데 그때 너는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지금 이 여자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다시 이 정도로 예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막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냥 참고 연애할까? 이런 생각 말이야.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상형이랑 연애할 줄 알아야 돼. 언제든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 만약 너가 언제든 그 정도 급이 되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여자랑 계속 연애를 할까? 아니야. 그냥 갈 길 보내주고 다른 사람 찾을 거야. 다른 이상형을 찾을 거란 말이야. 또 다른 예시를 말해줄게. 너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올 거야. 지금은 연애를 좀 쉬고 학업에,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에, 혹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몰두하고 싶다는 생각. 한마디로 지금 연애 잠깐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말이야.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연애를 쉬면 돼. 근데 반대로 너가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때 너가 이상형을 찾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심지어 너는 되게 간절하고 외로운 상태일 거야. 대부분 이 시점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상처를 받더라고. 너가 연애하고 싶을 때 연애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건 되게 큰 힘이야. 나는 이 방법을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 앞서 말했던 소개팅이건 어플이건 미팅이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너가 능동적으로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근데 그 전에 너가 나는 아무 여자랑 연애만 하면 상관없다 뭐 이런 거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여자가 너무 고파, 나는 지금 여자가 너무 고파서 당장 연애하고 싶다 뭐 이런 거면 내가 오늘 알려줄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약간 실망하게 될 거야. 내가 오늘 알려줄 방식은 너의 이상형이라고 해서 외적인 모습만 생각할 수 있는데, 외적, 그 다음 내적 두 가지 모두 너의 기준에 부합하는 진짜 너의 이상형 있잖아. 그런 이상형이랑 연애하기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 그런 이상형이랑 연애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생활 속에서 너가 이제 뭐 출근길, 퇴근길 뭐 이런, 어디 뭐 운동하러 가는 길, 이런 너의 사회생활 속에서 너의 이상형을 마주쳤을 거야 분명히. 마주쳤을 때 직접 말 거는 방식이야. 예를 들어 보면 너가 이제 마곡나루 역에서 전철 타려고 기다리다가 승무원을 봤어. 그렇게 승무원을 봤는데 그 승무원이 너의 이상형 기준에 완전히 부합한다면 그때 말 걸자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거 결국 외모 딸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맞아, 외모 중요해. 근데 내가 현실을 알려줄게. 너가 이제까지 해오던 기존 방식 있잖아. 앞서 말했던 소개팅이나 맞선, 어플 같은 기존 방식에서는 직업, 외모, 학벌, 뭐 경제력 이런 외적 조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야. 특히 소개팅 어플에서는 프로필이랑 사진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잖아. 실제 성격이라던가 매력은 반영되기 어려워. 또한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막 직접 만나도 실제 모습이 다를 확률이 매우 커. 거기에 더해서 온라인에서 보여준 모습이랑 실제 성격이 다를 가능성이 엄청 크지. 직접 다가가는 방식이야말로 오히려 외모가 아니라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야.
이 사람이 좋은 조건을 가졌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끌리는가? 이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지. 계산적인 연애가 아니라 감정을 기반으로 한 진짜 연애를 할 수 있어. 직접 다가가는 방식에서는 대부분 외모가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태도나 말투, 자신감, 뭐 분위기 이런 게 더 중요해. 외모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외모 중요해. 근데 태도나 말투, 자신감, 분위기 뭐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이걸로 외모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야. 또한 직접 다가가는 방식을 뭐 그거 번호 따가지고 원나잇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물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누군가는 이거를 이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폭주족처럼 엄청 과속하면서 위험하게 도로를 질주하기도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타는 모든 사람이 폭주족이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을 거야. 직접 다가가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야. 이 방식을 이용해서 진지한 연애 상대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원나잇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뿐이야. 결국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직접 다가가는 방식 자체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더 웃긴 사실은 원나잇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직접 다가가는 방식보다 소개팅 어플에 더 많아. 소개팅 어플 구조 자체가 빠른 만남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잖아, 애초에. 실제로 많은 여자들이 어플을 사용하면서 가벼운 만남만 원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뭐 이유 때문이겠지. 아이러니한 게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직접 다가가는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 근데 정작 원나잇 하는 사람들은 소개팅 어플에 더 많다는 거야. 또한 기존 방식은 중간 과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연애로까지 가기 너무 비효율적이야. 뭐 소개팅이나 맞선 어플 뭐 이런 동호회를 통해서 연애로 가는 과정은 마치 유통 과정에서 중간 마진 때문에 소비자랑 생산자가 피해보는 구조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 뭐 소개팅은 지인을 통해서, 어플은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동호회는 시간을 갈아 넣어야지만 너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결국 이성을 만나기까지의 그 중간 과정 때문에 연애로 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랑 비용이 낭비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나 맞선의 경우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맞선일 경우 보통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데 가입비만 수백에서 수천까지 요구된다는 거야. 게다가 애프터에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다시 처음 과정부터 반복해야 돼. 어플 역시 마찬가지야. 매칭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보통 매칭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지. 왜냐면 인기 있는 사람한테 수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야. 어렵게 매칭이 된다 해도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실제 외모에 실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빈번해. 이 모든 과정은 당연히 유료결제가 필요하단 말이야. 모임을 통한 연애도 크게 다르지 않아. 뭐 동호회, 스터디, 더 나아가서 뭐 직장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야? 정기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 연애가 목적이 아닌 환경에서 특정 이성이랑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 뭐 독서 모임 같은 데서 어떤 여자랑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 여자를 만나려고 억지로 동호회나 스터디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 자체도 웃긴 거란 말이야. 상대방은 연애가 아니라 실제로 스터디나 동호회 활동을 하려고 나온 상황도 허다할 거란 말이야. 게다가 이런 모임 역시 지속적으로 돈을 내야 돼.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임이라면 그나마 문제가 덜하겠지만 연애를 위해서 억지로 참석하면서 시간이랑 돈 모두 의미 없이 쓸 가능성이 커. 이런 방식들의 공통점은 느꼈겠지만 영화 티켓 같은 느낌이야.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상영을 해야지만 볼 수 있다는 되게 수동적인 느낌이란 말이야. 그리고 매번 영화를 볼 때마다 너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 반대로 직접 다가가는 방식은 VOD를 구매하는 거랑 같아. 언제 어디서든 너가 원할 때 볼 수 있다는 되게 능동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 이거 아주 큰 차이야. 또한 직접 다가가는 방식은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방식이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상대한테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필요가 없어. 따라서 연애로 가는 과정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야. 소개팅이라던가 어플에서는 그냥 무작위로 추천되는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되지만 직접 다가가면 처음부터 내 이상형한테 접근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방식은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줘. 기존 연애 방식은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지만 직접 다가가는 방식은 내가 선택하는 구조야. 내가 선택하는 구조여서 주도적인 연애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연애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 연애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 좋아 보이는 이 방식, 직접 다가가는 방식에 단점은 없을까? 물론 단점도 있어. 첫 번째,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 장벽, 이게 너무 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이 방식은 너무나 좋은 방식이지만 사실 100이면 100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말 걸 때 심리적 장벽을 느끼게 될 거야. 이건 너가 직접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대부분 이 심리적 장벽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첫 번째 지점이야. 또한 이런 심리적 장벽을 이겨냈다고 만약에 너가 해보자. 이겨냈다 해도 방법을 모르면 이 여자랑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되게 힘들 거야. 잠깐 대화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여자와 인연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 말을 거는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야. 결국 너가 여자 앞에 서서 이상한 대화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처음 시도해보면 대부분 접근조차 못하고 그나마 용기 내서 접근을 했더라도 잘못된 방식 때문에 이상한 취급을 받으며 포기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너무나 좋은 방법인 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크게 느껴져. 내가 생각할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첫 번째, 시간을 그냥 쏟는 거야. 하루에 12시간씩 3개월을 그냥 여기에 아예 완전 몰입, 집중하면서 스스로 방법을 깨닫는 거야.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닫기 위해선 너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간을 많이 갈아 넣어야 돼. 근데 솔직히 이렇게 시간을 갈아 넣기 힘들잖아. 이렇게 시간을 갈아 넣기도 힘든데 개개인의 능력치가 달라. 누구는 뭐 외향적이어서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내향적인 사람은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나 해결되는 건 아니야. 두 번째 방법은 강의를 듣는 것. 강의를 듣는다는 건 뭐야?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줄여서 시간을 절약한다는 얘기야. 같은 시간을 써도 훨씬 효율 좋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연애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걸까? 아, 그건 아니야. 연애 강의 또한 단점이 존재해. 강의를 너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그거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야. 만약에 너가 잘못 이해하고 넘어갔어. 그러면 결국 강의 듣는 의미가 사라져.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 들어도 그거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결국에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강의를 이해하고 나서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한 거야. 실천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서 말했듯 강의 듣는 의미가 사라지고 강의를 듣기만 해. 그 다음 실천을 안 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 그러면 뭐야? 알지만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거야. 알지만 못하는 거. 실제로 아는 거랑, 그러니까 아는 거랑 스스로 실천해가지고 너가 체화시킨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다. 또한 직접 다가가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언어적인 요소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비언어적인 요소로 외모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요소를 강의로만 배우면 만약에 내가 강의를 듣고 했는데 실제로 내 문제점이 뭔지 혼자서 파악하고 규정하긴 어려울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표정이나 제스처, 목소리 톤 이런 요소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거는 곧 정체기라던가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야. 무엇보다 이 방식은 강의를 듣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2, 3개월은 꾸준히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씩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못하고 흐지부지 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혼자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 그렇다고 강의를 듣자니까 내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무엇보다 강의를 듣던 혼자 하건 내가 스스로 해나가는 거라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누구나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상형을 만날 수 있도록 강의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해했는지 검사해주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는 시스템. 개과천선 PT는 여기서 출발했어. 개과천선 PT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여자를 알아가려 할 때 겪는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처음에 뭐야? 외모를 보는 거잖아. 사회생활 내에서 외적으로 내 이상형이 보이면 어떻게 알아 했어? 대화를 해보라고. 계속 얘기해. 그러면 너가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어떻게 말 걸어? 뭐라고 말해야 돼? 다 알려줄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타이밍, 어떤 순서, 어떤 대화 흐름, 뭐라고 말할지 세세한 거 전부 다 알려줄 거야. 너가 말 걸고 번호 교환했으면 이런 생각이 또 들 거야. 어떻게 카톡 보내? 뭐라고 카톡 보내? 다 알려줄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언제 카톡 보내고 여자의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걸 좋은 반응으로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데이트까지 연결하는지. 카톡만 하면 뭐 반응이 안 좋아진다거나 뭐라고 카톡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막막한 사람 전부 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줘. 그러면 애프터 잡고 실제로 애프터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줄 거야. 어떤 진도를 신경 써야 하는지 전부 다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줄 거야. 애프터는 3주차에 배우게 될 건데 내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애프터만 하면 꼭 친구나 오빠로 남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애프터에서 길을 잃지 않고 너가 애프터에서 딱 시작해서 연애로 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연애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알려줄 거야.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도사님이 하는 얘기는 PT만 들으면 이상형을 만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런 생각. 그건 아니야. 방법을 갈고 닦아 나가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해나가는 거야. 갈고 닦아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건 나지만, 방법을 알려주는 건 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대신할 수 있어? 아니야. 실제로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회원들이 이상형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는 걸까? 우선 매주 VOD 5편이 나가고 이 VOD를 정리한 요약본이랑 복습용 mp3까지 줄 거야.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잘 이해했는지 1대1 트레이닝까지 할 거야. 이 트레이닝 이후에 너가 실천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접근 가능성 향상 PPT가 있어. 접근 가능성 향상 PPT랑 대화 지속 시간 향상 PPT도 같이 줄 거야. 정리하면 본 강의, 복습 강의, 요약본을 통해서 완전히 학습하고 과제 수행을 통해서 체화시키고 1대1 트레이닝을 통해서 습관화까지, 이 모든 사이클을 통해서 너가 이상형이랑 연애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개과천선 PT는 이런 사람한테 잘 어울릴 거야. 첫 번째, 과거 연애에서 상처를 받아서 나 이제 다시 그런 상처 겪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 두 번째, 스스로 생각하기에 연애를 너무 못한다고 느껴. 그래서 연애를 더 잘하고 싶은 사람. 방법이 뭘까? 방법만 알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진짜 방법만 알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랑 결과를 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누구나라는 데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누구나 이상형을 만날 수 있다 에서, 이 누구나라는 데서 어떤 사람들은 좀 떼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제외를 해야겠구나, 안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 너가 이 제외 항목에 포함된다면 이 트레이닝에 신청했다가 환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 첫 번째, 이미 연애로부터 제약이 없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트레이닝을 신청하지 말고 연애를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회를 양보해줘. 두 번째, 자기 객관화가 너무 안 되어 있다면 우리 방식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는 걸 추천해. 아무런 능력이라던가 지식이 없는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랑 맞지 않아. 벽시에서 벼가 자라고 그걸 수확해서 쌀이 된다는 건 다들 알지. 하지만 아는 거랑 직접 농사 지을 줄 아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벼를 봤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 생각을 바꾸는 데만 5개월 이상이 걸려. 5개월 이상 걸리게 되고 그 시간 동안 서로 낭비만 하게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신청하지 않는 게 좋아. 세 번째,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루 이틀 만에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면 이 트레이닝은 안 하는 게 나아. 모든 사람을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이상형과 연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뭔가 우리가 만든다? 그건 우리 영역 밖이야. 누군가가 그걸 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트레이닝을 받길 바랄게. 그 트레이닝에 가서 돈 내고 그걸 받아. 물론 우리 회원 중에 엄청 빠르게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그걸 보고 나서 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누구나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만약에 너가 기존에 이제 소개팅이라던가 앞서 말했던 어플, 이런 기존 방식을 통해서 연애를 하던 사람이라면 능동적으로 내가 원할 때 이상형이랑 연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투자해서 3개월 정도 걸려. 지금까지 관찰한 결과 대부분 이제 포기하는 시점이 1개월 차야. 왜냐면 이때 이제 슬슬 매일 한두 시간씩 쓰는데 뭔가 결과도 안 나오고 점점 현타가 온다고 하지. 그래서 반드시 3개월 이상 매일 2시간 이상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너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상형이랑 데이트조차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 만약에 너가 이런 이제 현실 감각이 망가져 있으면 우리 트레이닝 실행 자체가 불가능해. 내가 이 방식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투입하면서 3개월이 걸렸어. 하루 이틀만으로 이상형을 만난다? 내 방식으로는 할 수 없어. 계속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돼.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페이스를 잡았어. 하루에 한두 시간씩 넣으면서 우리보다 더 빨리 간다? 내 생각에는 밤거리 원나잇 이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한두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갈아 넣은 것 같아. 내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 같고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냥 안 들어도 된다는 거야. 이보다 더 빠른 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 하루 한두 시간씩 3개월, 이거보다 더 빠른 걸 원한다면 우리 건 듣지 마라. 이게 마지막 내용이야.
근데 만약에 너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 수업을 듣는 게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야. 너가 이상형을 넘어서 뭐 특정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뭐 나는 무조건 카리나랑 연애한다. 나는 무조건 장원영이랑 연애한다.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 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누구나 능동적으로 이상형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야. 너가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말한 방식이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으면 지금 고정 댓글 링크에 가서 연락처를 남겨주면 돼. 영상 봐줘서 고마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